오늘은 남반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반구, 바다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르지. 바다가 넓다는 것은 반대로 육지가 작다는 뜻이고, 육지가 적다. 자원이 풍부하다. 북반구에 비해서 인구는 작지만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선 남반구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남반구는 볼까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남쪽 부분을 말합니다. 북반구에 비해서 육지가 적고 바다가 넓다고 합니다. 뚝 당기고 실제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는 육지가 좀 많지만 남반구는 이 정도밖에 없네. 이렇게 좁혀보면 남아메리카 있을 거고요. 이런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없애버리고 남반구에는 어떤 대륙들이 있다? 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남부,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 대륙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적도 윗부분, 북부에도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남부, 또 오세아니아, 남극, 남아메리카가 남반구에 위치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 남반구에서는 자원이 많다. 또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왜? 우리가 수출하니까.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거야. 독재 정권이 막 나와서 그 독재 정치라는 바람에 많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이제는 좀 정도 극복을 해서요. 아프리카에서는 2010년도에 뭐가 열렸지? 네, 월드컵 대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이제 명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교과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자원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우리는 이걸 수입해서 네, 개발한다 그랬죠? 우리 포항제철, 철강석 어디서 제일 많이 수입할까? 네, 호주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와요. 또 우리가 구리 같은 거 있지? 구리는 어디? 칠레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강산물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생산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가뭄, 기아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남반구에서도 잘 사는 곳이 있어요. 오세아니아.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자매 결연도 맺어가지고 친분을 더욱더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해 볼까요? 기후, 여기 안 해봤구나. 기후는 어떻게 남쪽부터 적도인대부터 남극대륙까지 쭉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열대부터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자원 많다 그랬죠? 강물, 석유, 천연가스 등. 남반구 볼까요? 여기는 전쟁 및 가뭄, 기아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남반구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이제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꽃보다 청춘 40대들이 갔다 온 곳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네, 페루였죠. 페루가 어디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 갔다 왔지. 남아메리카는 서쪽은 어디?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대서양이 접해 있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럽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 인도의 문화들은 많이 사라졌겠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형입니다. 서쪽,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동쪽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서쪽은 무척 높아요. 왜?
안데스 산맥이라는 아직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남북으로 엄청 길대요. 1000km가 넘는 산맥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로키 산맥이 있듯이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동쪽에는 서쪽에 비해서 낮고 평탄한 고원이 있어요. 어, 조금 높은 지역이 있는 거야. 동쪽에는 브라질 고원이라고 불리죠. 동쪽과 서쪽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 네, 사이에는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고요.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유역 면적이 넓고 제일 길다고 하기도 하고 나일강과 마성막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평탄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평탄한 지역, 아주 높고 적당히 높고 평탄한 지역 잘 기억해 두세요. 남아메리카의 지형, 브라질의 로마이마 테프이 고원. 참 특이하게 생겼죠?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탁자를 딱 테이프에 올리는 것 같죠? 여기 안데스의 높은 산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왜? 적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죠? 요 주변에는 무지 덥잖아요. 그러면 정글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살 수는 있지만 좀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의 높은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적당한 기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인디오들이 살았습니다. 고대 잉카 문명도 이곳에서 발달했고요. 오늘날의 여러 나라 수도와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세계 다른 지역들은 평야 지방에 도시가 있는 반면에 남아메리카의 여러 지역들은 특히 열대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다? 높은 산 지역에 이제 높은 지역에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오랜만에 나왔죠? 네. 그래서 잉카 문명 유적지를 볼까요? 여기 어딜까요? 네. 마추픽추라는 곳인데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얼마 전에 꽃보다 청춘에서 갔다 온 곳이지요. 남아메리카 대륙은 자원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철강석, 구리, 주석 등의 지하자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 열강 등과 미국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런 자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도 그때 너무나 많이 수탈당해서 빈곤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 브라질. 커피하면 브라질이잖아. 맞죠? 브라질.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커피. 그다음에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아르헨티나에서는 뭐가 있다? 밀과 옥수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칠레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제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수출입을 하는데요. 칠레에서 재배되는 포도라든지 여러 농작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이 돼요. 왜? 계절이 반대니까 우리 겨울철에 여름 작물을 칠레 여름 작물을 수입해 오면 많이 이득이 되겠죠. 사라져라 짝짝 아이고 넓혀보겠습니다. 생활 모습부터 볼게요. 우리 감자, 옥수수 어디가 원산지일까? 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감자, 옥수수 벌써 먹고 싶어지는데.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에서는 뭐가 발달했다? 무슨 동물들이 있다? 라마라는 동물이 있어요. 참 귀엽게 생긴 동물이거든요. 어떻게 생겼을까 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유희열 아저씨가 라마를 새끼 라마 에르메스라고 이름 지었지 항상 갖고 다녔죠. 진짜 라마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남아메리카는 축제가 참 많아요. 특히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리우 카니발. 네, 볼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카니발 행렬들이 막 가서 축제를 하죠. 그래서 삼바를 추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그 행렬을 합니다. 선생님 꿈이 한번 선생님 죽기 전에 한번 브라질 한번 가가지고 삼바 축제에 참여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대륙하면 빼먹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 네, 아마존 강이죠. 중앙에 있는
아마존강. 근데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아마존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 세계 주요의 산림자원. 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또 50만 종 이상에 되는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파괴가 되고 있어요. 브라질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산림을 없애는 거야. 없애고 뭘 만든다? 농작물을 짓기 위한,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또 소를 기르기 위한 농장지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의 8배 정도 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경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의 사획 같은 걸 살펴볼까요? 네, 우선 농작물들, 감자, 옥수수, 토마토 등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이것도 남아메리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 도시가 위치해 있다?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 높은 산지 위에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요. 좀 시원한 데로 가겠지? 그 다음에 티티카카호. 야, 굉장히 신기하죠? 티티카카호 이름도 신기한데 여기는 뭐가 있다? 음, 엄청 높은 곳에 호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침략자인 백인들에 피해서 여기로 도망쳐 왔는데 갈대 위에 갈대 위에다가 집을 만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싸운다 하잖아. 싸우면 어떻게? 갈대를 쏙 잘라가지고 땅을 나눈대요. 서로 따로 살고 이런 재밌는 지역이죠. 티티카카오의 갈대배 라마. 아까 전 봤었죠 라마. 아유 귀엽게 생겼네. 너무 순박하게 생겼죠? 라마. 다음 넘기고 넘어가라. 그다음에 아마존강. 아까 전 봤듯이 아마존강은 어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대서양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네, 리우의 카니발을 아까 살펴봤죠? 가장 화려한 축제입니다. 남미 중요한 곳 이구아스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예요. 엄청난 곳. 미국의 나이아가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넘버원.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아르헨티나 얘기 많은데요. 넓은 초원대가 많아요. 초원지대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뭐, 그렇게 과이가 많아. 그래서 매우 넓은 초원지대에서는 밀이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이제 농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 뭐라 그러지? 목축업, 소를 기르는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네, 여러분들이 실제 20년 후에, 20년도 아니다, 10년 후에 배낭여행을 간다면 남미 지역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볼까? 배낭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활동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자기가 갈 곳, 가고 싶은 곳들 미리미리 조사하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남아메리카 대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